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약간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처음에 2만 건에서 시작을 했는데 2만 건을 넣고 이 분석을 하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커트를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한 4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 분석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비카인즈로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이 기간을요, 요거 뉴스 검색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이태원이라고 입력을 하면 압사사고, 참사, 12구 참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간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이게 일어난 시간이 10월 29일이니까 2022년 10월 29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 10월 28일부터 그 다음 해 2023년 1월 말까지만 커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를 다 포함할 수 없어서 KBS, MBC, SBS만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제가 새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3,400건 정도가 분석 프레임에 들어왔고요. 요것도 하는데 한 1시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 네이버나 이런 데 뭐 이렇게 그 댓글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한 줄 한 줄이 짧은데 이거는 한 줄 한 줄이 기사이다 보니까 기사에서 추출한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추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뷰를 분석한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 처리를 하고 나니, 네, 여기 저번에 그 코엔엘PY 저번에 했었죠. 요거는 아마 다시 필요할 것 같죠, 오늘?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처리한 데이터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돌아가는 동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데다 제가 뭘 했냐면 그 스탑 워드 있잖아요. 그 불용어 우리가 쓰지 않기로 한 불용어에 제가 우리가 서치 키워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자주 나올 테니까 이 단어들이 이태원 참사 압사 그리고 1029 1029 요거는 이제 가운데 점으로 되어 있는 형태죠. 요런 거를 제가 빼도록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은 빼야 될 단어가 많긴 한데 통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데이터 내에 어느 정도의 그 규모가 있어야 나타나는 횟수, 빈도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분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한 단어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단어라면 그 분석 과정에서 이 떨궈질 테니까 결과는 크게 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프리프로세스한 과정, 이 전처리 과정은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키워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전처리 전이고요. 아래 게 전처리 후입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는 원래 비카인지에서 줬었던 데이터에는 이제 각 키워드들이 이제 콤마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이제 보시면 프로세스를 하고 나면 콤마가 전부 다 사라져 있죠. 네. 그리고 숫자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1 나오죠. 그죠? 1, 1. 그리고 사실 이렇게 호자 같은 거는 사실은 좀 지워줘야 되기도 한데 일단 제가 프리 프로세스를 또다시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네, 드라이브가 들어와 있죠. 제 드라이브가. 그러면 여기에 요거는 실행을 혹시 모르게 해두죠. 해두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 PY라는 거 있잖아요. 그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인데 원래는 이 한국말에 적화된 거라서 KU가 붙은 거고 이 PY는 파이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만약에 실행을 한다면 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요거를 저장하는 것까지 제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다 새로운 데이터, 이 데이터 프레임 안에 키워드와 프리프로세스 텍스트가 들어가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칼럼에 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DF였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 프로세스 텍스트라는 새로운 컬럼을 붙여 넣은 거죠. 그 붙여 넣은 컬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다 지금 저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이 텍스트 마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원 프리프로세스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언론사도 MBC, SBS, KBS 이거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그 키워드가 여기 있고요. 키워드. 그렇죠? 그리고 가장 데이터 마지막 칼럼에다가 요 프로세스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죠.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여기다가 그 GPT한테 이제 부탁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전처리가 끝난 단어를 담고 있는 칼럼의 이름이 프로세스드 텍스트라는 거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불러오면 되겠죠. 네, 이걸 다시 불러오면 됩니다. 이거를 뭐 지금은 예, CSV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요. 저 불러오면 되겠죠. 위에 있는 그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아직 판다스는 저희가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이쪽 화면은 없애도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썼던 거 요것만 저장을 새로 하면 되겠죠. 자, 아웃풋 패스라고 해놨으니까요. 요거를 저장을 해두고 아웃풋 패스 대신에 여기다가 네, 요거를 실행을 일단 해주고요. 아웃풋 패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폴더 스트럭처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 앞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면 요 이름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 파일은 아마 여러분 공유 폴더 있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 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 업데이트가 된 파일에 액세스가 가능할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아웃풋 패스라고 해놨으니까 네. df 그대로 쓰도록 하죠. 네, 아웃풋 패스 아웃풋 패스가 요 프로세스드 텍스트니까요. 요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패스를 보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예, 여기 프로세스 텍스트 요 열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런 것도 있네요. 사실은 3번, 4번 줄, 그죠? 여기는 정확히 같은 기사가 두 번 나타났네요. 네, 이런 건 사실 뺐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예, 분석을 한번 확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 같은 컬럼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우는 절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 한번 해보죠. 저도 이건 안 해봤는데 그러면 이 칼럼 이름은 프로세스드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프로세스드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 열에 중복되는 컬럼을 지울 수 있는지 중복되는 줄을 지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거를 네 지금은 이제 제 개인 그 GPT가 돼 있어서 일단 화면을 조금 바꿔볼게요. GPT가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입니다. 늦는 시간.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안 좋아서요.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중복되는 컬럼, 중복되는 줄이죠. 행. 네, 로우를 먼저 한번 지워보고 그 다음에 해보죠. 왜냐하면 이게 같은 데이터가 오버 레프레젠트 이렇게 더 원래 있어야 되는 거보다 더 많이 대표되기 때문에 그만큼 바이어스가 생기겠죠. 결과에 좀 그걸 줄이기 위해서 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건데, 자, 지난번에 했었던 거를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여기. 네. 그래서 저희가 뭐 하나 물어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들을 제시했던 거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름을 다시 해야 되겠죠. 텍스트 마이닝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해놓을게요. 한 다음에 여러분 요 공유할 수 있는 네, 링크를 끝나고 제가 클래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다가 자, 여기에 이 프로세스드 텍스트라는 요거 있잖아요. 그죠? 네. 요거니까 일단은 제가 DF로 저장했다는 거 알려줘야 되겠죠. I save the new file as DF. I want to erase죠. Erase the rows of 어떤 거였죠? processed text였죠. process s가 processed 하고 텍스트 요 칼럼 네임이었죠. The rows, erase the rows of process text, including, including, including identical information, identical tokens 이렇게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자 나는 이 데이터를 자 DF로 저장을 해놨고 그죠? 나는 processed text라는 칼럼 아래 프로텍스트 칼럼이라고 적을까요? 칼럼 아래에 있는 자 로우들을 지우고 싶은데 어떤 로우냐 어떤 행위냐면 identical 토큰이 정확히 같은 것들은 지우고 싶은 거죠. and save it as save file 뭘로 만들까요? save the file as 뭐 dfr이라고 할까요? reduced라고 해서 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drop duplicate rows라고 해놨죠. 정확히 잘 알고 있죠. 저는 이제 identical이란 말을 썼는데 얘 이제 duplicate이라고 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자자구구 이 sentence by sentence, line by line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저장하는 식이고 자, 얘는 여기 텍스트 데이터 유니크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가지고 자, 한 번만 더 전처리해 보죠. 이 전처리라는 게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정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한 자신이 없어져요. 자, 자 여기다가 로스 베이스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미 여기서 하나 만들었네, 그죠? 그죠? 네, 여기서 만들고 상당히 쉬운 코드네. 한 줄이면 끝나는 거네요. 여기 drop duplicates 해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TF에 그리고 저장을 이렇게 해놨네요. 유니크로 그 다음에 네, 한번 해볼까요? 설명에 나오죠. 여기는 뭐 여기가 텍스트가 입력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웃풋 패스를 한 번만 다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3, 4번이었는데 이거 디멘전을 나중에 보면 되는데 그건 좀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만 새로 불러와도 되겠죠? 여기만 카피해서 자, 이거를 아웃풋 패스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아웃풋 패스를 요거로 바꾸죠. 아웃풋 사실은 이거 이름을 다 달리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네, 귀찮아서 일단은 같은 네임으로. 왜냐하면 계속 지금 제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아웃풋 패스가 처음에는 전철이 끝나는 거였었는데 지금 전철이 끝나고 거기에 이,
이 duplicate 아이템, 그러니까 그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행도 지운 거를 지금 같은 이 이름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좋은, 네, 코딩 전략은 아닙니다. 자, 여기 제가 다시 df로 불러오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아이덴티칼한 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줄은 다 없어졌다고 보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부터 한번 해보죠. 워드 클라우드가 여기서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자, I want to draw word cloud using processed text죠. information within pre-processed text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분명히 에러가 날 텐데 한글인 경우에는 이거서 바로 연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텍스트가 필요한데 얘한테도 일단 내가 텍스트 데이터가 한글 데이터라는 거는 우선 알려줘야 됩니다. The text is Korean.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 코리안이라는 이 텍스트가 여기에 맞는 폰트를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사실은 그런 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폰트 패스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요거는 아마 우리한테 맞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폰트 패스가. 일단 한번 해보죠. 한글은 거의 100% 먼저 에러가 납니다. 여기다가요. 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워드 클라우드라는 패키지가 따로 있다는 걸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네 웹플랫 라이브러리에서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 이대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이게 안 되죠. 폰트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트를 미리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있는 폰트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다시 이게 다른 데이터에서 쓰고 있는 코드인데요. 먼저 이 코드를 카피하신 다음에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제일 위로, 제일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서 한 줄을 네,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한글,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그냥 텍스트는 괜찮은데요. 이미지에 들어간 텍스트가 깨지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런타임으로 들어가셔서 세션을 새로 시작하세요. 여기 리스타트 세션 있죠? 네, 여기에 yes라고 하시면 세션 여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먼저 실행하고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런타임으로 들어가셔서 세션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 아웃풋 패스부터 불러오면 되겠죠. 아웃풋 패스 요거였죠. 요거 아웃풋 패스 여기 유니크라고 보이시죠? 그러니까 전처리가 끝나고 그 같은 토큰을 가지고 있는 행을 하나씩 다 지운 거고 그 다음에 불러왔죠. 아, PD가 없네요. 여기 PD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name PD is not defined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PD라는 명령어를 쓰긴 썼는데 그 패키지가 아직은 안 들어와 있는 거니까요. 여기는 있죠. 카피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들어갔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가져왔었던 텍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썼던 거는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텍스트 마이닝 수업을 듣는 친구들 를 대상으로 받았었던 뭐를 더 공부하고 싶은지 뭐 이제 그런 게 제가 받았었거든요. 그걸 한번 분석해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죠. 이게 텍스트니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한나눔을 안 했었었는데 저번에 여긴 저기 들어갔네요. 여기는 사실은 다 필요 없을 텐데 일단은 여기 PLT라고 적혀 있잖아요. PLT랑 여기 폰트 매니저 이런 게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일단은 통째로 복사해서 여러분들 자 혹시 이거를 그냥 한번 해보고 여기서 한번 코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DFR DF 우리가 DF를 했었었죠. DFR 아이고 되는지 한번 볼게요. DF로 바꿔보고요. 이게 아마 문제일 겁니다. 잘 됐네요. 여기는 새로운 코드인데 제가 익숙하지 않았었던 코드인데 이게 싱글 스트링으로 바꾸는 작업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를 전부 다 지금 한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데이터를 아마 그 보게 되면 볼까요? 텍스트 데이터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에 텍스트 데이터. 그러면 여기 있는 그것들을 전부 다 프린트를 아마 써야 될 것 같은데 프린트 그러니까 새로운 객체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상당히 많네요. 이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라서 오래 걸렸을 텐데. 그러면 아까 여기 그 워드 클라우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 제가 이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두서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썼던 코드는 그냥 똑같죠. 아까 처음에 그 여기 챗 GPT에서 받았던 바로 그 코드입니다. 예. 다른 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을 실행을 먼저 해주고 런타임에서 리스타트를 한 다음에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그거 이외에는 다른 점은 없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해서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히 나오네요. 어,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 조인이라는 펑션을 활용해서 한 게 뭐냐면 이 프로세스드 텍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한 몇, 3천, 아까 기사가 몇 개였죠? 3천, 약 400개 정도? 3,400개 정도의 이 행이 있었던 데이터잖아요. 지금 좀 더 줄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3,400개 정도의 줄이 있었던 거를 그냥 한 줄로 다 이어붙인 겁니다. 다 이어붙여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여기 앵커가 있잖아요. 근데 앵커 사실은 여러분 필요 없죠. 이런 거 있다가 다시 위로 쭉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 코리안 스타버즈라고 돼 있잖아요. 앵커 같은 말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필요 없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주로 지금 SBS, KBS, MBC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앵커가 진행한 어떤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앵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 비디오를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 쉐입이란 펑션이 있는데, 주는지 볼게요. give code to show랄까요? show the dimension이란 말 이제 쓸게요. dimension of my data frame. 데이터 프레임의 디멘션이라는 게 뭐냐?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여기 나오죠. number of rows and columns. 이게 몇 바이 몇 행렬이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엑셀 파일, 이 데이터 프레임에는 몇 줄이라는 얘기는 기사 몇 개의 칼럼,
그죠? 변인 몇 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몇 바이 몇 매트릭스냐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number of row는 뭐죠? row는 행이잖아요. 그럼 행은 이게 우리 데이터로 치자면 기사 하나예요. 그죠? 기사 몇 개. 자, 칼럼은 변인 몇 개죠. 그죠? 뭐 이 기사는 기고자가 누구고 방송사가 어디고 어느 장소에 있었고 키워드가 뭐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변인이잖아요. 이게 기사와 변인입니다. 더 약간 일반적인 말로는 뭐라고 쓰냐면 이 롤을 옵서베이션이라고 해요. 관측을 몇 개나 했냐 이런 거죠. 몇 개 기사를 관측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observation 이라고 하고 요 칼럼을 피처라고 해요. 이제 피처는 어떤 뭐 데이터의 어떤 특징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피처예요. 피처, features. 네. 그러면 요 코드를 활용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 몇 줄이 있고 네, 몇 줄의 기사가 있고 몇 개의 기사가 있고 몇 개의 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냥 이거 그대로 피하시면요. 지워야 되겠네요. 자, 디멘전 한번 보면 지금 얘가 지금 DF가 나왔죠. 쉐입으로 나왔죠. 그러면 이게 몇 줄에 몇 칼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아까 그 잠시만요. 기사가 예를 들자면 기사가 몇 개요? 기사가 29,400 2,943개 기사죠. 아까 3,900인가 3,400 정도 됐었었는데 3,400개 정도에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그 듀플리케이트 빠진 거죠. 같은 기사 듀플리케이트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가 네, 변인수입니다. 변인수. 그러면 차라리 이게 그냥 엑셀 그 시트를 대변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여기 기사 1, 기사 2, 3 쭉 내려가서 기사 몇 번째? 2943번째가 있는 거고 이게 요 앞에가 로우죠, 이게 로우. 자, 칼럼은 어떻게 되나요? 앞에 뭐 연번, 그죠? 기고자, 기자 이름은 누군가, 장소가 뭐가 있었나, 키워드는 뭐였나,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칼럼, 두 번째 칼럼 쭉 내려가서 20번째 칼럼이 있는 거죠. 20번째 칼럼이 뭐 있어요? 프로세스드 텍스트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다룰 때는 몇 바에 몇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자, 옵서베이션 수께 몇 개나 본 거야. 기사 몇 개. 예. 옵서베이션이 들어가고 뒤에는 피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변인들인가.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약간 여러분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좀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로 어떤 방법을 했냐면 탑 키워드들을 리스팅을 한번 해달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앵커, 경찰, 희생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음, 경찰, 희생자는 놔두고 앵커를 빼달라고 하면 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want to extract 탑 몇 개? 30 words. 탑 30 most frequently appearing words and show them in 어떤 차트일까요? 그죠? 단어니까 컨티뉴어스 하지 않죠. 다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컨티뉴어스 하다면 히스토그램이지만 다들 떨어져 있으니까 바 차트죠. bar 플랫. 자,
제일 편안한 거는 뭐 일단 이대로 한번 보죠. 여러 번 이제 이, 이 시행할 때 이제 에러들도 많이 겪게 되니까 그 트라이얼 앤 에러를 여러분이 겪으면서 한번 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인트 해놨죠. 아까 했던 거가 또 나오긴 했는데 그대로 합시다. 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고쳐달라고 하면 되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는 아마 그렇게 에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게 그 숫자 데이터보다는 텍스트 데이터가 에러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다 잘렸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 월즈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디센딩 오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부터 순서대로 쭉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얘가 해줬죠. 나온 단어가 지금 7천, 뭐 1000번 꽤 많습니다. 자, 요 과정을 한번 고쳐보죠. 아까 우리가 했었던 뭐 그 코드는 들어갔을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여기다가 한번 물어보죠. 요거 아니고요. 자, Korean fans are breaking. Fix it. 이렇게 해볼까요? 근데 왜냐하면 이런 거 약간 그 해결하기 힘든 게 뭐냐면 여기가 그냥 에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카피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도 한번 해보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폰트 패밀리랑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코드랑 비슷한데요. 이걸 다시 한번 카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이 상당히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랭귀지 모델 자체가 이게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이게 그 나눔 고딕 요 TTF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폰트예요.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아까 여기 들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뺐었어야죠. 경찰은 괜찮고요. 앵커 없애야 되고 자, 장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두 가지를 한번 부탁해 보죠. eliminate token tokens with one word. 한자로 되어 있는 건 버리면 좋겠죠. 네. 요거 먼저 한번 and redo. eliminate tokens with one word and redo. 면 아까 했던 걸 그대로 다시 하겠죠. 예, 싱글 캐릭터 토큰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filter out single character token. 사실은 이게 원래 전처리에서 끝이 났었어야 되는데 제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네. 이 과정이 지금 이제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그걸 스탑워즈에 아예 적용을 해 놓는 게 더 편하겠죠. 좀 나아졌죠. 경찰은 그렇고 여기 앵커는 필요 없죠, 여러분. 앵커가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앵커를 지워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제하는 과정이 이제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자, 앵커. 여기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즈에 그죠? 랭스가 1보다 큰 것만 킵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 더 들어갈게. 앵커, 앵커도 없애줘. 네, exclude words가 따로 들어가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한자짜리 하나 또 따로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쉽게 가보죠.
로테이션이 빠졌습니다. 지금 로테이션. 제가 카피를 45디그리로. 네, 될 것 같죠? 자, 이거 로테이션 45도는 뭐냐면 글자가 너무 이제 그 긴 글자가 들어가면 서로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45도로 사선으로 그려달라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더 좋은 거는 요거를 경찰, 서울, 국민, 현장, 수사, 용산, 안전, 국정조사 나왔네 벌써. 민주당, 장관 상황, 사고 책임, 사람, 대통령, 희생, 추모, 정부, 유가족, 시민의원, 영상 편집. 이거는 그쵸. 영상 편집이나 리포트도 사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 뉴스 끝 무렵에 영상 편집 누가 했냐, 리포트 누가 했냐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단어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드리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 이 디스틸링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틸은 그 정제하는 작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맛있는 위스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틸 됐다고 디스틸드 리커라고 하는데 이게 정제가 많이 될수록 이게 딱 제가 이제 보고 싶어 하는 텍스트만 남기 때문에 자, 이거 빼고 필요 없는 거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혹은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제가 한번 축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 switch the axis 해볼까요? axis. 그러면 so that the words appear horizontal하게, horizontally, horizontally on the y-axis죠? 네, axis. 그러면 이제 단어들이 원래 x축에 있다가 y축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보기가 오히려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지금 했던 거 전체적으로 다 업데이트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카피하면 되는 거니까 좀 쉽죠. 이게 보기가 더 편하시죠? 네,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원하는 대로 이 저걸 바꾸면 되겠죠. 원하시는 대로 이 타이틀 레이블이나 이런 것은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정제하는 과정을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최대한 정제 작업을 잘 하셔서 예,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 중요한 정보만 홀드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도록 일단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그냥 셌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는 게 맞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단어가 이 텍스트 데이터에 많이 나올수록 중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모든 뉴스에 다 나오는 단어는 어때요? 아까 앵커란 말 나왔죠? 경찰이란 말 나오고 있죠? 여기 뭐 영상 편집, 리포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 기사에 다 나오는 단어는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을 확률이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이 그 단어의 횟수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하는 얘기인데요. 이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